안녕하세요. 기술교육평가 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여러분들이 2022학년도 2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은 2022학년도에 정시가 많이 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시가 많이 느는데, 그럼 늘긴 느는데 얼만큼 느냐? 또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정시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게 더 사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2022학년도에 실제로 얼마만큼이 느느냐, 이 부분을 조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수치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의 함정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자, 전국 198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8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시가 늘어나는 인원은, 여기에 4,102명이 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계획상으로 4,102명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많이 는다 그러더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정시라는 단어와 함께 여기에 수능 위주, 실기 실적 위주, 학생부 위주 교과, 학생부 위주 종합, 기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시와 정시로 나눌 때 우리가 이 정시를 항상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능 위주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게 전체 8만 명 중에서 7만 명.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2022학년도는 8만 4천 명 중에서 7만 5,978명이니까 수능 위주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이외에도 여러 전형들이 있어요. 그 여러 전형들에서 전부 다 감소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 외의 전형들은 전부 다 감소하고 수능 위주 전형만 지금 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시에서 늘어나는 인원은 4,102명이지만 수능 위주 전형에서 늘어나는 인원은 5,200명. 그래서 거의 한 1,100명 정도의 그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능 위주 전형의 인원은 아주 많은 폭으로 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혹시 이제 1학년들도 혹시 볼지 모르겠지만 1학년들은 아직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1학년들이 적어도 여기에서 더 내려갈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러니까 5,207명 정도가 느는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늘어 있다. 그래서 수치 함정에서 벗어나라는 저 제목으로 얘기한 첫 번째 이유는 정시와 수능 위주를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위에 제목에도 보면 영상에 지금 아마 제목이 떠 있을 텐데 오른쪽 끝에 수능 위주 전형 선발 인원의 변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위주 선발 인원의 변화를 다뤄야지 정시 인원의 변화를 다루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입시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4,102명이 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이 5,207명이 되는데 1,000명이 느는 거는 굉장히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수능 위주 전형은 늘고 나머지 정시에 있던 특히 실적 위주 실기 전형들이 886명이나 줄어서 이 다 위에 수시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냐? 우리가 서울소재 상위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가라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모든 198개 대학, 이 앞에서 우리 봤지만 198개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서울소재 상위 15개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소재 상위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서울시의 상위 15개 대학이 느는 인원이 3,462명이에요. 자, 앞에서 기억이 나겠지만 5,200명, 이것도 기억이 안 나면 큰일이지. 자, 5,200명의 인원이 198개 대학으로 늘었는데 서울시의 상위 15개 대학, 198개 대학에 얼만큼이야? 10%도 안 되잖아. 10%도 안 되는 대학이 3,462명이 늘었어. 그러니까 이 거의 대부분 서울대 상위 15개 대학이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능 위주 선발 인원의 증가는
이 서울소외상 15개 대학이 궁극적으로 이걸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462명이 늘었다. 그리고 이 통계에는 앞에 통계랑 다르게 여기는 지금 뭘 빼놓은 거냐면은 어, 정원 외 전형. 그러니까 앞에 통계는 정원 내외를 다 합친 거예요. 그 정원 내도 있고 정원 외도 있어요. 근데 정원 외 중에도 정시에 뽑는 인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원들까지 다 포함된 거라면 이거는 정원 내의 인원.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 먼저 이제 예체능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예체능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예체능을 뺀 인문과 자연계열의 선발 인원만 따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인문과 자연계열의 선발 인원만 뽑아서 이 11,000명을 뽑다가 14,000명을 뽑는 걸로 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75,000대에서 14,000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뭐 7분의 1, 6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6분의 1 정도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20%가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 10%가 안 되는데 선발 인원은 20%가 조금 안 되는 거니까 이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 심지어 증감 비율을 보면 이제 2021학년도 기준으로 30.3%고 그리고 2021학년도 대비로는 130% 정도를 더 뽑는 거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그 수치 함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15개 대학 기준이잖아. 아까 198개에서 15개로 줄이니까 이게 또 수치가 달라졌는데 15개를 또 우리가 관심 있는 대학으로 보면 또 달라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서영고라고 불리는 요 블럭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서영고 블럭에서 지금 보면요. 이 세 개 대학이 합쳐서 2,400명을 뽑다가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는 3,589명, 그러니까 3,600명 정도가 되는 인원을 뽑는 겁니다. 이거는 48.1%가 되는 거예요. 2021학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48.1%가 더 더해지는 거고 2021학년도 대비 148% 정도를 더 뽑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다. 역시 아까 말했던 대로 예체능이나 또는 정원의 전형을 다 뺀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는데 특히 고대를 보면 고대가 686명을 뽑다가 1359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거의 배가 되는 거죠. 밑에 보면 98.1%가 증감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서울대도 679명에서 887명을 뽑으면서 결과적으로 인원들을 많이 뽑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연대는 2021학년도에 좀 늘렸기 때문에 116.8%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서 저기서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3,462명인데 1,165명을 여기서 뽑아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를 이 세 개 대학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증가 인원에. 그러니까 15개 대학 중에서 나머지 12개 대학이 3분의 2 정도고 요 세 개 대학이 3분의 1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인원을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입시적으로 보면 요 대학들보다 더 중요한 대학이 요 바로 다음 대학이거든요. 요 바로 다음 대학을 보면 요 대학은 지금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 요 세 개 대학을 보면요. 요 세 개 대학은 지금 딱 보는 대로 보면 749명밖에 늘지 않죠. 749명밖에 늘지 않고 이게 33%밖에 되지 않는 걸로 보이지만 요 뽑는 인원이 3,000명대잖아요. 그럼 3,500명, 3,000명대 지금 거의 비슷한 상태지만 어쨌거나 요 블록도 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요 다음 블럭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요 다음 블럭에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도 941명 정도가 늘어서 5개 대학이긴 하지만 941명이 늘어서 25%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거든요. 저렇게 이제 느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특히 외대는 자연계와 그 글로벌 캠퍼스를 뺀 인원이에요. 이거는 외대는 자연계와 글로벌 캠퍼스 인원을 뺀 인원인데 이게 왜 이런 의미를 갖느냐면, 자, 여기가 중요한 게, 여기가 늘게 되면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합격을 못하는 749명이, 자, 이 마우스를 잘 쫓아오세요. 여기에 원래는 합격하지 못할 749명이 여기를 합격을 해요. 그럼 이 749명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되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 이 749명이 원래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여기로 갔어.
그럼 여기 749자리가 생겼잖아. 응? 그 749자리를 어떻게 해? 바로 네가 갈 거야. 응? 그러니까 이 749자리를 가 여기에서 생긴단 말이야. 이 749명 때문에. 그리고 이 749자리 때문에 여유가 생긴 애들이 요 위를 질러. 됐지. 요 위를 지르면 요 위로 갈 수 있는 애들이 다시 또 얼마만큼 생긴다는 거지.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요 밑에 보면 이 밑에 홍익대 같은 경우는 줄잖아, 오히려. 세종 캠퍼스를 빼고 나면은 홍익대는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 그리고 여기는 증가폭이 제일 적잖아, 20.4%. 하지만 실제로는 저 위쪽에 요 두 블럭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강대부터 시립대까지의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요 부분들의 움직임 때문에 결국에 정시 환경 자체, 즉 수능 위주 전형의 선발 인원의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래서 수능을 얼마나 중요하게 잘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내신 때려치고 수능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거를 생각을 잘 하고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을 잘 하고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해두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신 하는 거를 열심히 하되 수능까지 내가 끌고 가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걸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